네, 이번에는 금리와 주가를 좀 풀어보는 코너가 되겠고요. 최근에 보면 시장 금리가 스물스물 올라가요.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확 꽃을 피울만 하면은 조금 주춤거리고 이래서 금리 얘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채권 경제를 커버하고 있는 우혜영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얘기 또 해봐야 될 텐데 미국의 이제 8월달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틀 전에 발표됐고 어제는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됐는데 예상보다는 살짝 높은데 네. 시장 반응은 또 애매하고 하여튼 모호하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다음 주에 9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률을 좀 판단함에 있어서 그래도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을 가리키는 지표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헤드라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3.2%에 3.7%로 조금 올라갔고요.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4.7에서 4.3으로 떨어졌습니다. 헤드라인과 근원 물가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에너지 가격 때문이었을 겁니다. 네. 지난 7월 중순 이후로부터 WTI로 말씀을 드리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거의 80불, 90불 왔다 갔다 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여서 이제 에너지 쪽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물가가 조금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원 물가 중심으로는 여전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은 그래도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근원 물가의 움직임들은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주거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안정되는 데 기여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거비 쪽에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추가적인 근원 물가의 하락도 또 시사를 할 수가 있어서 지금까지 발표된 물가 지표만 놓고 보면 일단 연준 역시도 반등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물론 그 강도가 더 중요하겠지만 네. 그래도 방향성 자체는 헤드라인 반등, 근원 물가는 뭐 좀 천천히 가겠지만은 둔화되는 것들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번 물가 지표는 그래도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을 함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극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요점은 그거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어제 지준율을 낮췄잖아요. 네. 우리도 사실 중국처럼 뭔가 금리를 낮추기는 그렇더라도 좀 네. 완화적 스탠스를 가져가고 싶은데 미국이 텐션이 강하니까 거기에 또 어제 20일은 금리를 올렸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고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정책이 풀려야지만 이 주식 시장도 좀 방향을 확 네. 잡을 텐데. 자, 물가 상승이 일단 배경으로 앞서 지적하셨던 국제 유가의 반등. 배럴당 WTI가 지금 아침에 90.72달러. 그다음에 브렌트유가 93달러. 우리가 주로 수입해오는 중동산 두바이도 93달러. 네. 자, 기름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WTI가 10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중국 지표 나온다 참.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1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각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헤드라인 중심으로 반등세가 조금 세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들을 떨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것들이 이제 중앙은행이 물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뭐 물가 상승률 레벨은 헤드라인 중심으로 계산은 하지만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근원 물가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WTI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진다. WTI뿐만 아니라 여타 국제 유가나 국제 원자재 가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래도 헤드라인 방향성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등세가 크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얼마만큼 반등을 할지는 사실 저도 불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죠. 그 방향성 자체는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헤드라인이 반등한다. 다만 근원 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흘러가면요. 그렇게까지 연준이나 중앙은행이나 뭐 이런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추가 인상을 할 이유가 되진 않을 거다라 보고 있는 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또 국제 유가가 이렇게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내년도 이맘때쯤이면 또 기저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근원 물가 쪽에서 추가적인 하락세, 추가적인 둔화세가 나타난다면 이제 중앙은행의 책무,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들은 네.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가 측면에서 뭐 국제 유가에 대한 좀 리스크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는 중앙은행의 결정을 갑자기 뭐 안 하려는 인상을 하거나 더 많은 인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는 가져갈 것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은 더 가지고 가겠죠. 9월달 회의는 뭐 동결할 거다라 보고 있지만 11월 또는 12월 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한 번은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유지하는 데는 기여를 하겠지만 실제 인상을 할지는 사실은 이 물가지표 헤드라인의 반등이 그렇게까지 크게 작용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일시적인 유가 상승 물론 그게 전체 물가를 다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미국 물가에는 그 쉘터라고 하는 주거 주거비. 비용이 좀 네. 또 많이 포지션하잖아요. 지금 뭐 30년 모기지 금리가 미국도 7%를 웃도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낮아질 거라고 뭐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쇄시켜서. 자, 그럼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죠. 21일인가요? 네, 목요일 새벽에. 목요일 새벽. 네. 자, 그러면은 뭐 어떨까요? 대부분 동결 뭐 페드워치도 그렇고 네. 동결 좀 우세한 것 같은데 평가를 또 전망. 네, 9월 FOMC 동결 저 역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연준 위원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뭐 기준금리 레벨이다, 제약적인 레벨이다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또 일부에선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이견이 나타났다, 이견이 많다라는 거는 하나의 의견으로 점쳐지기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8월달 뭐 이런 그러니까 7월달이라든지 FOMC 의사록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6월 달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이제 할 때도 네. 의견이 막 갈렸었어요. 네네. 다만 그때 동결을 했었고 다음에 그 회의 7월 달 이후 회의에서는 인상을 했었고 인상했던 7월 회의에서 또 이견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번 회의에서는 또 이견이 많았던 회의였기 때문에 동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물가가 워낙에 높았었고 연준에서 이제 재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인 상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실기를 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비판과 물가의 상승세를 고려했을 때 거의 매 회의마다 금리를 인상하는 게 당연시 됐고요. 인상의 폭도 25가 아니라 뭐 50, 75 이런 식으로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과거에 이제 어떻게 정책 결정을 했냐라고 보시면 25EP로 인상을 하되 매번 인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상을 했다가 동결했다가 또 상황 보고 인상했다가 이런 식으로 정책 결정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정상적인 구간이 들어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6월 달에 동결을 했었고 7월 달에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또 9월 달에 동결했다가 또 추가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좀 정상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들어선 만큼 이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다만 동결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어떤 걸 좀 보셔야 되겠냐라고 하면 점도표를 보셔야겠죠. 점도표를 네. 보시는데 지금 연준에서는 5.75%를 표준금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 번 더 인상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9월 달에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 11월과 12월 주 중에 한 번 인상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전히 가능성으로 남겨두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제 완화로 돌아서는 연준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고요. 네. 만약에 5.75 그 이상으로 또 9월달 점도표에서 시사를 한다라고 하면 11월, 12월 달에 두 번 다 인상을 하는 경우도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앞으로의 정책 전망함에 있어서 이번 점도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대한 점도표가 바뀔 것 같아요. 네. 조금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지금의 레벨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거든요. 물가도 그렇고 경기 상황도 그렇고 하이어폴 온 거라고 하죠. 조금은 네. 높여놓은 것들을 유지하는 이 정책을 생각보다 더 오래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원래 내년도에 금리를 100bp 인하하는 거에 대해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좀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내년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는지가 내년도에 몇 번 인하를 할 건지에 대한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거여서 매파적인 연준이 내년도까지도 이어질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하는 연준이 나타날지를 좀 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 얘기를 알아봤는데 결국엔 우리나라죠. 한국으로 넘어와서 유가가 오르니까 아무래도 수입 물가도 좀 상승 자극을 받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제가 또 많이 보는 커머더티는 네. 아무래도 뭐 원당, 설탕, 소프트, 코코아, 네. 네. 그래서 연성 상품들인데 어떨까요? 뭐 우리 물가도 다시 상승을 좀 자극 받을까요? 네, 이미 저희 지금 9월 초에 발표된 8월 지표가 반등을 크게 했습니다. 네. 2%대에서 3.4%로 올라왔는데요. 이 숫자 자체가 이제 기존의 2.3%, 예상이었던 2.7%를 모두 상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평가를 해줘야 되냐.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제 한국은행 역시도 반등이 나타날 거다라고 이미 전망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에 대한 전망 경로가 지금 3%대로 8, 9월 달에 반등을 하고 연말쯤에는 3% 내외에서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근원물가 같은 경우는 속도가 더디겠지만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들에 대해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달 말에 장마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런 좀 기후 이런 요인 때문에 그 신성식품 쪽이 좀 비쌌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시장에 가보시면은 과일값 되게 많이 비싸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신성식품 측면, 뭐 과일, 채소 이쪽 부분이 물가를 좀 끌어올리는데 기인을 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더해져서 이제 미국과 동일하게 에너지 쪽 부분이 이제 MOM으로 봤을 때 물가를 상승시키는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또 그 도시가스 전기요금 인상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작년에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이번 달 8월 달 물가 지표가 거의 그쪽 부분만 보면 21% 정도 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부분, 신성식품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물가가 3%대로 올라왔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은행도 이러한 물가 전망에 대해서 이미 조금은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반등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게 평가하면서 추가 인상을 하는 그 배경으로서는 볼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근원 물가의 상승세가 다시 나타난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겠죠. 네. 하지만 헤드라인 물가가 조금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심각하게 볼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 추경호 장관, 기재부 장관도 그렇고 뭐 이창용 하는 총재도 그렇고 10월쯤에는 다시 물가가 안정될 네.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던데 요즘 여태까지는 예측들이 대부분 다 맞았기 때문에 신뢰도는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환율도 봐야 되죠. 달러 스마일이라고 하는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는 부분이 좀 껄끄럽죠. 우리 환율이 또 올라가면서 자극을 받으니까. 자, 달러를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달러가 조금 다시 다 강세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뭐 달러를 구성하는 것들은 뭐 유로와 엔화, 뭐 스위스 파운드. 프랑과 파운드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가장 좀 취약하다라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엔화랑 유로화일 것 같거든요. 네네. 가장 비중이 크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엔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앞으로를 전망함에 있어서는 BOJ 일본은행 역시도 정책을 조금은 바꿔나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내지는 이제 우에다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 엔화 강세를 간 것처럼 이러한 구두 개입 측면의 움직임들도 향후에 이제 엔화에 대한 움직임들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유로화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제 밤에 ECB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경제 전망치는 내렸어요. 그만큼 지금 유럽 내부의 경기가 생각보다 또 부진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특히 독일 측면에서도 독일의 그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부진합니다. 마이너스이기도 하고요. 다만 또 안타까운 점은 에너지 산업 쪽도 되게 부진하거든요. 저희가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 조금은 올라와 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천연가스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반등세나 회복세가 가파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독일 쪽의 이러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진하게 흘러가면서 유로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기가 되게 어렵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20에서 인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정말 버티면서 인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가에 대한 방어, 물가를 추가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될 필요성 때문에 금리를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인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상 자체가 이제 물가를 떨어뜨릴 수는 있겠으나 유로존 내부의 국가들의 경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압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 인상의 결정이 주는 유로화에 대한 강세 기대감과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에 대한 움직임은 결국에 유로화 약세 거잖아요. 이 힘겨루기를 했을 때 뭔가 유로화 약세 쪽으로 조금 더 지금은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화에 좀 반등세가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점 역시도 달러에 대해서는 조금 달러 인덱스가 생각보다 더디게 빠질 수가 있겠다. 조금 달러의 강세 움직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지만 그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 보시면은 1,400원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4포인트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이제 101, 102에서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1,300원대에서 추이하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외환 시장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한국은행 전망처럼 4분기 내에 IT 경기라든지 중국 쪽의 회복이 조금은
더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원화에 대한 펀더멘털 강세로 적용할 수가 있는 문제라 이제 뭐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원화 자체에 대한 펀더멘털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원달러 환율을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채권경제 커버하고 있는 우혜영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